안녕하세요, 한잔입니다. 오늘은 기네스 드래프트입니다. 안주는 반갑꿀, 하프쉘입니다. 기네스와 굴의 페어링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듯한데요. 외에도 비프 스튜나 세퍼드 파이, 구운 연어나 피쉬앤칩스, 아이스크림과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생굴에는 초장에 생마늘이 정석이긴 하지만 기네스와 먹기엔 자극이 강할 것 같아서요. 프랑스식으로 미뇨네트 소스를 올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서빙 온도는 6에서 7도입니다. 예전에는 저장실 온도인 13도 즈음에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고요. 실온에 그대로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겨울이면 실온에 보관 중인 스타우트들은 그냥 오픈해 마시기도 하니까 딱히 이상할 건 없는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번 기네스는 6에서 7도를 맞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파인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지를 시켜야 하는 맥주니까 나눠 따르지 않고 한 번에 모두 따라낼 수 있는 잔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용 잔이 있어서 이 잔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스타우트의 전설이자 아이콘 기네스 드래프트입니다. 기네스 브루어리는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에서 진행한 부동산 계약으로 유명한데요. 사실 처음부터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에서 양조 사업을 시작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업자 아서 기네스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아서 프라이스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1755년 고향 킬데어의 레익슬립의 양조장을 설립하는데요. 이 양조장의 성공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찾은 부지가 바로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의 남쪽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였습니다. 아서 기네스가 이곳 부지 4에이커를 연간 45파운드에 9,000년간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서 기네스의 왕국이 건설되죠. 그런데 9,000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계약 기간과 후에 가치가 떨어질 것이 뻔한 임대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걸까요? 현재에는 연 단위의 기간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유럽의 임대 계약 기간은 21년 혹은 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란 임차인과 그의 동반자, 상속인을 뜻했죠.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수백 년이나 수천 년을 계약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개 5,000년이 일반적이었고요. 기네스의 경우처럼 9,000년도 그리 없지는 않은 계약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기 계약은 실상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해주지만 소유주도 그 권리와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걸 의미했죠. 그러니 언젠가 인플레로 가치가 하락해버릴 임대료는 그저 명목일 뿐이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약 시 지불하는 엔트리피, 초기 비용이 있었는데요. 아서 기네스는 100파운드의 초기 비용을 지불하고 이 전설적인 왕국의 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기네스를 보실 때마다 눈에 띄게 보이는 하프 엠블럼. 이 하프는 아일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악기인데요. 현재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의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는 브라이언 보로 하프가 이 엠블럼의 모델입니다. 이 하프는 현재까지 발견된 중세의 하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하고요. 기네스뿐이 아니라 아일랜드 국장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네스가 1876년 이 하프 엠블럼을 상표 등록해버렸기 때문에 아일랜드 국장의 하프는 기네스의 하프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죠. 기네스를 잔에 따르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요. 바로 클래식 푸어와 하드 푸어라는 푸어링 방식들입니다. 클래식 푸어는 캔을 열고 5초 정도 기다린 뒤에 잔을 45도 기울여 따르는 방식이고요. 하드 푸어는 캔을 잔에 거꾸로 넣고 중력의 힘을 그대로 받아 따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기네스의 슬로건답게 119.53초의 서지가 지나간 후에야 완벽한 한 잔의 기네스를 마실 수 있게 되죠. 기네스 측에서는 1.8에서 2cm의 헤드 두께가 완벽하다고 말하는데요.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서지가 끝나면 이 정도의 헤드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 크림과 같이 부드러운 거품의 비밀은 빈캔 안에서 달그락거리는 위젯에 있습니다. 대략 3cm 정도 크기의 구멍이 있는 구형 플라스틱 형태이고요. 위젯 내부에는 질소가 들어있어서 오픈 시 압력 변화에 반응해 가압된 가스가 구멍으로 분출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곱고 크리미한 거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편히 흑맥주라고 부르는 이 기네스는 실은 검은색이 아니라 아주 깊고 진한 붉은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붉은 컬러가 너무 깊고 진하다 보니 마치 흑색처럼 보이게 되는 거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마실 기네스 드래프트가 색만큼이나 맛도 깊고 진한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푸어링 방법이 두 가지라 클래식과 하드 둘 다 시도해보았습니다. 확실히 거칠게 들어가는 하드 푸어가 서지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네요. 거품의 크리미함은 당연히 클래식이 훨씬 더 조밀하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하드 푸어도 거친 거품들이 정리되면서 거의 클래식 푸어 못지않은 헤드로 바뀌긴 하더라고요. 드셔보시고 좋아하시는 취향에 맞춰 드시면 될 듯 하고요. 잔에 따라둔 기네스는 커피콩, 바짝 볶아낸 곡물들에서 흘러나온 듯한 고소한 향이 헤드에서 올라옵니다. 맛 역시도 마일드한 커피처럼 부드럽고 고소하네요. 버터 없이 토스티기에 파삭하게 구운 식빵과 같은 고소함도 있고요. 질감은 완전히 매끄럽습니다. 매우 담백하고 실키한 커피, 구수함이 한 스푼 들어간 세련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려하는 생긴과 문화가 매우 다른 나라의 술이긴 하지만 왜인지 고고한 백자를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요. 주름 하나 없이 떨어지는 몸에 잘 맞는 수트핏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날이 조금 싸늘해져서 그런지 굴을 2개쯤 먹고 나니 구운 굴이 생각나네요. 다음 아일리시의 일은 구운 굴과 페어링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잔을 들어봅니다. 제가 2가지 푸어링을 알려드려서 이 2가지의 맛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얕은 내공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주이기도 하고 제가 기네스만 줄곧 마셔온 사람도 아니니까요. 다만 서지를 보는 재미가 있어서 하드 푸어는 한 번 더 시도해 볼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맛의 부분이 두드러지나 싶기도 한데 이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으니 단정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매우 간결하게 남는 향과 맛이 단순한 듯 하면서도 그저 휙 그어놓은 선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단순한 한 줄이 매우 정확하거든요. 조용히 갈 길을 가는 시크함이 멋진 맥주네요. 저는 평소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요. 저 같은 커알못들도 우아하게 커피 한 잔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갖고 싶은 우아하고 시크한 분위기를 커피 대신 건네주는 고마운 맥주입니다. 어떠셨나요? 그저 따라져서 서지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시는 재미가 충분한 맥주인데요. 훌륭한 퍼포먼스와 그 못지않은 감상을 즐길 수 있는 맥주니 다가오는 겨울밤은 기네스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옴니폴로의 노아 피칸 머드케이크 버번 BA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맥주 한 잔은 여기까지입니다.